제가 리뷰를 하는 모든 기준은 프로그램 속에서 보여지는 캐릭터들의 단편적인 모습들에 국한되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비난의 목적은 없음을 사전에 공지드립니다. 나는 솔로 14기 98화 3부. 자, 98화 3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데디차. 먼저 한 줄평 나갑니다. 감성에 흔들리는 이성과 감성을 지배하는 이성. 음, 영철과 정숙의 리뷰에 앞서 영철의 전 여친 폭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리뷰에서 두 사람은 배제하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 리뷰의 객관성에도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또 제 스스로 색안경을 끼고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망설이고 고민했지만, 그래도 리뷰어로서 최대한 제3자가 연관된 모든 인자를 배제하고 나는 솔로에 나오는 두 남녀의 만남에만 초점을 두고 드라이하게 분석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기에서 영철과 정숙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식 커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특별한 갈등도 없었기에 방송 분량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없는 방송 분량단에서 이번 리뷰를 위해 10번도 더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98화에서 영철과 정숙에게 있어서 최종 선택의 관문으로 가기 전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제가 바로 롱디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문제죠. 물론 방송으로 송출된 두 사람의 대화 장면 외에 방송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전부터 롱디에 대한 문제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럼 두 사람은 이 롱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난 방송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14기 영철의 자기소개 시간에서 순자가 영철에게 질문을 하죠. 통영에서만 계속 쭉 살 생각이신지, 영철은 대전까지는 이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롱디도 가능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좀 불명확한 게요. 대전까지 롱디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지, 대전까지는 거주지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건지, 아무튼 영철도 대전이라는 지명을 거론하는 거 보면 나름의 롱디에 대한 기준은 이미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다음 정숙 한번 가볼까요? 98화 방에서 순자와 나누는 대화들을 요약해 보면요. 정숙은 원래 난 롱디 생각은 없었다. 김포와 서울도 나는 충분히 롱디라고 생각하는데 통영은 더 힘들다. 하지만 영철이 해준 만물 이벤트의 모습을 보니 감동받았고 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영철이 정숙을 위한 죽과 감바스 요리를 해준 후 정숙의 인터뷰 내용을 또 보면요. 이전보다도 조금 더 롱디에 대해 오픈되어 있는 듯하죠.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영철의 마음이 진짜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우선순위다라는 거죠. 롱디는 그 다음이고, 그쵸?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롱디에 대한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려 보면요. 제가 이성 문제에 있어서 조금 감성적일 수도 있지만 전 롱디는 핑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만 좋다면 롱디가 무슨 문제인가요? 다만 너무 보고 싶어서 더 자주 못 보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렇지만 또 그 애틋함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영철도 그렇고 정숙도 모두 40대잖아요. 그럼 그 정도는 서로가 컨트롤 가능하면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40대로서 본인들의 일도 인생에서 황금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마냥 떼쓰고 투정 부리는 20대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0대 분들이 롱디를 가지고 욱신각신하는 모습을 보니 아직 서로에 대한 감정이 그 정도까지 미치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로 나라 자체가 전국 방방곳곳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건데 내가 사는 곳 또는 그 주변의 사람만 기대하거나 고집한다는 것도 그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호감과 이성으로서의 감정은 롱디를 극복할 만큼 간절하지 않다. 솔로날 안에서 서로 첫눈에 반하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방송에서 보여지는 영철과 정숙 커플, 과연 그들의 진짜 모습과 그 관계의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분석 들어가 볼까요?
자, 영철과 정숙은 방송 내내 쭉 커플로 이어져 왔죠? 서로 쭉 직진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솔로 나라에서 웬만하면 그렇게 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지 않나요? 여러 사람이 서로 계속 붙어서 대화하다 보면 다른 사람도 눈에 들어올 것 같고 또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은 서로가 계속 직진이었죠. 그쵸? 정숙은 아무래도 나이 문제도 있고 해서 남성 선택의 스펙트럼 자체가 영철에 비해 넓진 않았을 것 같아 이해는 하지만 영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 살이죠. 14기에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어린 편에 속하고 또 본인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다른 이성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숙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런 정숙만의 특별한 매력을 영철은 알아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이 한 번도 흔들림 없었기 때문에 더 확신이 들었을 거고요. 그쵸? 근데 방송에서 보여준 두 사람의 모습은 왠지 커플인데도 커플 같지 않은 커플. 전 이런 느낌을 종종 많이 받았거든요. 뭔가 둘 사이에서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겉도는 느낌 같은 거. 영철은 14기 왕언니의 남자로서 이미 공표가 돼 버렸었죠. 14기에서 보면요. 정숙이라는 인물을 먼저 한번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애정 관계나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정숙에게 수시로 찾아와서 계속 보고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 그렇고요. 많은 방송 장면에서 보면 정숙이 알게 모르게 여성 출연자들의 고민을 듣고 또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서로를 이어주려고 하거나 부추기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봤을 거예요. 그쵸? 그게 뭐냐면 14기에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정숙이라는 맏언니의 영향력이 특히 여성 출연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지배력이 있었다라고 저는 유추가 되거든요. 그러니 정숙도 틈만 나면 동생들에게 말하고 다니잖아요. "아 영철이 괜찮은 것 같아. 아 영철 다시 보이는데? 영철이 나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 영철이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 그러니 동생들도 '아 영철이는 우리 왕언니의 남자.' 딱 이런 인식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14기에서 영철이라는 캐릭터의 운명은 정숙을 첫 선택한 그 순간에 이미 반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결정되어 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첫 데이트 후 정숙이 숙소로 와서 주변 동생들에게 말한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아 영철이 너무 괜찮은데?" 이러면서 동네방네 다 소문내잖아요. 근데 정숙 그 전날까지 뭐라고 했었나요? "아 남자 출연자들 나이도 다들 어정쩡하게 동생 같지도 않은 애들이 동생인 척한다."라고 폄하성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쵸?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뭔가 스토리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정숙에게는 14기에서 영철 이외에는 커플 가능성이 있는 남성은 없기 때문에 또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영철이다.'라고 방향을 잡은 그 순간 정숙도 단조로운 애정 관계에 본인도 묶이게 돼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송에서 보여진 두 사람의 여러 모습들에서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 속 빈 강정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데이트할 때도 보면 뭔가 서로에 대해 챙겨주고 챙김을 받는 게 없는 데이트를 해야 하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의식 같은 행위.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결혼 생활 10년 이상 한 권태기 중년 부부와도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아 나 이 사람 궁금해. 아 이 사람을 더 알아보고 싶어.'라는 그런 애정과 관심이 많이 보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같이 하고 이야기도 하고 다른 커플들처럼 이것저것 해 보는 건 다 하는데 뭔가 알맹이는 없는 듯한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아시죠? 저만 그랬나요? 자, 그럼 이쯤에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럼 왜 영철은 추운 밖에서 2시간 넘게 고생하면서 만물 이벤트를 했었고 또 아픈 정숙을 위해 정성껏 손수 만든 죽과 감바스 요리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전 영철이 정숙을 위해 했었던 이벤트와 노력들 그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행위 자체는
분명 영철의 노력인 거고 의지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의구심이 드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자, 그 이벤트들의 대상 주체가 정말 정숙이었나? 아님 본인을 위한 거였나? 라는 겁니다. 정말 정숙을 위함이었다면 마지막 정숙과의 대화에서 롱디랑 내가 한 이벤트들을 연관시키지 마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솔로나라 안에서 상대를 위해 하는 모든 노력의 결과는 최종 선택, 즉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거고 그건 곧 솔로나라 밖에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관계의 지속성을 위한 노력들인 건데 그걸 서로 연관짓지 마라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랑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하냐라는 거죠. 그럼 정숙과 연관시키지 말고 본인과 연관시켜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정말 만약 그랬다면 영철이 했던 모든 노력과 이벤트들은 영철 본인을 위한 방송용 또는 방송 이후 이미지 메이킹용이었다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 정말 롱디가 문제였고 상대가 그렇게까지 내 마음에 쏙 들어올 만큼 땡기지 않았다라면 내 이미지보다도 상처받지 않을 상대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 주면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냐라는 거죠. 해줄 건 다 해 주는 척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또 연관시키지 마라라는 게 보편적으로 볼 때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두 사람 사이 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정숙이 아니라 영철인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철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곧 두 사람의 커플 가능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철의 입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98화에서 롱디 문제로 시작된 영철과 정숙의 대화에서 보여준 영철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정숙은 영철에게 있어서 롱디를 감내할 만큼 그 정도는 아니다. 물론 평일과 토요일까지 일하는 영철의 근무 스케줄도 이해는 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걸 다 감내할 만큼 그 정도로 정숙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시당초 롱디라는 거 모르고 시작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실제 밖에서 시도라도 해보고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영철에게는 그 시도조차도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어쩌면 롱디를 핑계 삼아 더 이상 이 관계의 발전을 원하지 않는 걸 수도 있지만 너무 그렇게 앞서 나간 해석은 하지 말자고요. 네. 어쨌든 지금에 와서 보면 영철의 정숙을 위한 노력들과 또 그에 수반된 행위들은 영숙을 위함이었다기보다 오히려 본인을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씁쓸한 생각을 해보며 98화 3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세요.